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60분 만에 읽었지만 평생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아이디어 생산법이란 책 가지고 왔어요. 제목이 되게 특이하죠. 기억이 안 남아요. 60분, 60분만 기억에 남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다 아시는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이 서문을 쓰셨어요. 그리고 제임스 웹 영이라는 분이 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싶잖아요.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제임스 웹 영은요, 전설적인 카피라이터예요. 그래서 5가지 단계로 아이디어를 만드는 공식을 이 책에 적용했습니다. 광고인을 넘어 과학자, 예술가에게도 적용 가능한 어떤 사고 모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책이 굉장히 얇아요. 그죠? 너무 얇죠? 작고 얇고 거의 손바닥만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페이지 수도 한 9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에는 60분 만에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책은 정재승 교수님이 서문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이디어를 얻을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때는 상관없는 개념들을 상호 연결할 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걸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 혁신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연구원과 마케터, 제품 기획자는 생활용품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도 생활용품을 보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개념에서 생각을 출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자료나 책에서 아이디어의 실마리를 뒤져보라는 뜻이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 꼭 그 분야의 책만 읽어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책들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넓은 독서를 하면은 여기저기 아이디어가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두 개념을 연결한다고 반드시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건 아니다. 대개는 이상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가끔 찾아온 이 아이디어들을 잘 잡아두어야 하는데 확률이 낮다 보니 많은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한번 실행해보는 많은 시도, 이건 뭐예요? 많은 실패를 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퍼스트 펭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어요. 퍼스트 펭귄이 뭘까요? 봄이 되자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빙하의 끝으로 찾아온 펭귄들이 바닷속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인대요. 이유는 1등으로 슉 들어가는 펭귄은 많은 물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물개에게 먹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도전적인 펭귄만이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쑥 물개에게 잡아먹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개가 이제 없는 걸 확인하고 가겠죠. 마음껏 물고기를 잡아먹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블루오션에 뛰어드는 아무도 하지 않은 영역에 먼저 한 그런 거 의미하는 거죠. 퍼스트 펭귄이 뛰어들면 안전하구나 라는 걸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영역에 뛰어들어요. 근데 그 다음 추종자들은 작은 보상을 얻고 대신에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요,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걸 시도해도요, 죽지 않아요. 펭귄은 물개에게 잡아먹힐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르죠? 윌리엄 번백이라는 그런 광고계 카피라이터가 있었대요. 폭스바겐의 비틀이라는 책, 딱정벌레인가요, 비틀이? 그런 쬐끄만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Lemon, think small 이라고요. 작은 것은 think small 이라고 했대요. 어쨌든 이런 단어를 했는데 이런 카피 문구로 대형차밖에 모르던 미국 사람의 머릿속에 작은 차에 대한 강렬한 인식을 심어줬대요. 윌리엄 번백이 이 책에 서문을 썼대요. 미국 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도 한번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책이 너무 명쾌하고 압축적이어서 대량 주문해서 부서 전체에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영의 이 책이
크리에이티브 세계에 입문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서문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키스 레인하드 세계적인 광고회사 명예회장의 서문입니다. 뭐 추천사 이런 개념이겠죠. 자, 이 책을 쓴 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디어를 얻는 공식은 매우 쉽다. 첫째, 이 공식은 글로 써놓으면 너무 간단해서 다 듣고도 신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걸 다 읽고요. 에게 정말 진짜 이렇게 간단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믿지 않는데요. 두 번째는 공식은 간단하지만 이 공식을 따라가려면 아주 힘든 정신적 노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용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밥벌이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장에 공급 과잉이 벌어질 일이 전혀 없다고 믿으며 이 공식을 알리고자 한다. 내가 이 노하우를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지만 이건 정신적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자신감까지 비춰졌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돈 버는 방법이 간단하고 창의성을 내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이 이거 행동을 안 하는 거죠. 실천을 안 해요. 왜? 우리 알고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책에도 이렇게 나오고 강사들도 이렇게 말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실천이 안 되죠. 자,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래된 것들을 결합한다.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는요. 관계를 보는 능력을 키워라. 그 오래된 요소를 가지고 새로운 조합을 만들 때 관계를 연결하라. 누군가는 똑똑 떨어진 지식으로 보는데 사슬처럼 연결된 지식의 고리로 보이는 순간 이런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광고인들을 위해 감히 내가 제안한다면 관계를 찾는 사고 습관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정재승 교수님이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책을 보다가 아이디어를 발견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분도 광고인들에게 사회과학을 공부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책을 추천하느냐?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이나 유한계급론, 비드리스먼의 고독한 군중 같은 것이 광고인에게는 더 좋은 책이다. 광고인들 중에 인문학을 강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개인적으로 투자를 잘 하려면 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는 역사를 잘 아냐? 저 역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부족한 게 그 부분이 역사를 잘 모른다는 거. 그래서 실수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역사를 점점 공부할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저는 광고를 할 게 아닌데요? 제가 왜 광고에 대한 책을 봐야 하죠? 라고 묻는 분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광고가 필요 없을까요? 자기소개도 일종의 내 광고예요. 여러분, 블로그나 유튜브 운영하세요? 이것도 나의 채널을 광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글을 쓰나요? 블로그에? 그럼 얼마나 매력적인 카피라이터, 얼마나 매력적인 제목, 얼마나 좋은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지 그런 거 중요하죠. 유튜브 같은 것도 제목을 어떻게 하느냐, 썸네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출이 완전 달라져요. 그럼 매력적인 키워드 잡는 거 중요하죠. 책을 쓰는 작가라면 저는 책을 쓰고 책을 계속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해야 매력적인지, 어떤 제목을 해야 좋은지 그런 걸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글은 똑같아요. 제목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아이디어를 계속 얻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기술 첫 번째, 자료를 수집하라. 원재료를 수집하라. 제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보기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아주 귀찮은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 과정을 피해보려고 끊임없이 애를 쓴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대신에 가만히 앉아서 영감이 탁 하고 떠오르기만 기다린다. 사업을 시작하든 투자를 하든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컨텐츠를 만들든 그 배경 자료를 수집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책을 쓰고 싶다.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정말 많은 책을 봐야 되고 목차를 먼저 분석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나와 관계된 그 분야의 책들을 분석하는 거. 근데 이런 거를 귀찮으니까 그냥 목차를 만들잖아요. 그럼 초보 작가들은 목차가 엉망으로 나올 수 있죠. 저도 그래서 많이 참고를 합니다. 비누 광고 예를 들어볼게요.
피부나 머리카락 비누와 관계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큰 책으로 한 권 분량의 결과를 내온 연구였대요. 그러니까 뭐 석사나 박사 논문 같은 거겠죠. 연구니까. 근데 그 책을 읽고 거기에서 카피라이트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5년간 광고를 계속했대요. 같은 기간 동안 비누 판매는 1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떤 주제에 대한 논문 같은 걸 보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국회 도서관에 간 적이 있어요. 국회 도서관에 가면 전자로 열람을 하고 그거를 프린트 돈 주고 이제 인쇄해가지고 가져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하나 만드는데도 많은 자료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고계에서 내가 만난 정말 훌륭한 크리에이티브 담당자들에게 언제나 눈에 띄는 특징이 2가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세상 그 어떤 주제에도 금방 흥미를 느꼈대요. 2번째는 그들은 온갖 분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찾아보았다. 광고인에게 정보 검색 없이는 결과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이런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정말 즐기고 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보시면요. 통계 자료 많이 볼 수 있어요. 분석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뭘 좋아하고 몇 살이 오고 성별이 뭔지 몇 시에 잘 많이 보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많은 걸 분석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자 구독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광고를 하거나 카피를 만들 때 혹은 책을 읽을 때 뭘 읽어야 되는지 남성 우월주의가 있는 책이 아니라 여자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겠다. 뭐 원래 저는 여자를 대변하고 여자를 더 좋아하고 여자 편이긴 합니다. 제가 여자니까. 그런 것들도 어떤 자료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우리가 우연히 발견하는 휘발성 자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스크랩북을 하거나 파일을 만들거나 신문 클립, 잡지 기사, 내가 관찰한 모든 것들을 잘 모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이분이 자료집에 이런 걸 적어놓은 적이 있대요. 왜 남자들은 모두 첫 아이가 사내 아이기를 바랄까? 옛날에 이분이 미국 사람이죠? 맞나? 미국 사람? 자, 비틀 이 차가 폭스바겐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국 사람 이름 같은데 영국인가? 자, 이분이 사는 그 지역과 그때 남자들은 첫 아이가 사내 아이기를 바랬나 봐요. 자, 5년 후 이 문장은 내가 만든 광고의 헤드라인이 됐고 내가 만든 가장 큰 성공작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의문을 적어놓은 게 헤드라인이 된 거죠. 자, 자료 수집 과정을 한 다음에는 정신적으로 소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부분적인 작은 아이디어들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것들을 잘 적어놓아라. 아무리 미친 소리 같고 불완전해 보여도 상관없으니 일단 적어두라. 제가 첫 번째 책을 내기 위해서 지인들에게 제목을 200개 이상 받았어요. 200개 이상 받았고 저도 제목을 계속 만들었고 도서관에 가서 꽂혀있는 책 제목을 분석하면서 나는 어떤 책을 만들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문득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라는 약간 이상한 그런 제목을 생각해냈고 이제 출판사에 얘기를 해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이라든가 목차 같은 거를 늘 만들고 하니까 관심이 많아요. 이런 책에.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좀 예쁜 제목을 하고 싶거든요. 기술 3번째 한번 볼게요. 휴식을 주어라. 참 자료를 이렇게 정리했고요. 막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다 적었어요. 그 다음에는 쉬래요. 모든 주제를 내려놓고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최대한 몰아내라. 이상하죠?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하래요. 음악을 듣고 영화나 연극을 보고 시나 추리소설을 읽어라.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이동할 양식을 수집했다. 2번째 단계에서는 꼭꼭 잘 씹었다. 이제는 소화할 차례다. 가만히 둬라. 자, 그러면 기술 4번째. 다음 단계요. 느닷없이 눈앞에 아이디어가 나타난다. 아이디어는 결코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떠오른다. 면도를 하거나 목욕을 하다가 혹은 가장 흔하게는
아침에 반쯤 잠에서 깨었을 때 떠오른다. 저는요, 꿈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꿈에서. 그리고 저는 걸을 때, 걸어 다닐 때, 되게 바쁘게 뭔가 걸을 때, 어딘가를 막 가고 있을 때, 그때 느닷없이 아이디어가 나타나요. 더 이상 쥐어 짜내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조사도 멈추고 마음을 편히 먹은 채 쉬는 기간을 보내야 한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주변의 내놓아 우선 검증하라. 자, 그래서 우연히 떠오른, 불현듯 떠오른 아이디어까지 캐치를 했어요. 그러면 와, 드디어 이거야. 이 카피라이트, 이 네이밍이 너무 좋아. 이거를 내놓았을 때 주변 사람들, 동료, 상사, 뭐 좀 이걸 좀 검증할 만한 사람에게 내놓았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단히 기적 같은 아이는 아니란 사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야, 이거 별론데? 야, 이거 생각보다 느낌이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자극을 주어서 의견을 추가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자신은 미처 보지 못했던 가능성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라면 사람들이 어떤 또 다른 아이디어를 줘서 의견을 추가해서 더 좋은 가능성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디어를 낼 때는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걸 잘 할 수 없대요. 세상에는 충분히 살아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광고도 있다. 배우자로, 부모로, 사업가로 특정 경험을 하며 직접 살아보기 전까지는 쓸 수 없는 광고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어마어마하게 확장할 수 있다. 아마도 사드 허커의 저자였지 싶다. 내가 알기로는 그는 남아메리카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도 그곳에 대한 근사한 모험 소설을 썼다. 우리가 소설 같은 거는 안 가본 이야기 쓸 수 있죠. 이런 간접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직접 하지 않아도요. 아이디어를 생산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직접적 경험이든 간접적 경험이든 끊임없이 경험을 확장해야 한다는 원칙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 이런 간접 경험 확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 유튜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전 세계 여행 가고 요리도 볼 수 있고 뭐 다 들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독서. 유튜브는 뭔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면 독서는 내가 상상하는 능력으로 깊이 있게 갈 수가 있죠. 다시 말해 단어란 아이디어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어를 수집함으로써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다. 자, 영상을 많이 보는 거는 좋은 단어를 수집하는 데 좋지 않아요. 책을 읽으면 좋은 단어, 좋은 키워드, 좋은 문장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공식, 정재승 교수님이 추천사를 써준 좋은 책 가지고 왔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